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럼 발표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은 Distilling the Knowledge in a Neural Net이라는 제목으로 힌튼이 발표한 이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앙상블이 이제 계산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싱글 모델로 앙상블의 정보를 이전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앙상블의 정보를 싱글 모델로 이전하는 과정을 디스틸링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틸링은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온도를 이제 높여가지고 이제 순수한 어떤 금이나 순수 물질만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앙상블의 정보를 이전하는 거 말고 앙상블을 빠르게 학습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따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럴넷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델 중 하나인데 파라미터가 많아서 오버피팅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앙상블 모델이란 이제 인풋이 들어가면 여러 모델들에서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계산을 합쳐서 결과물을 내놓는 어떤 방법을 말합니다. 힌트는 ANN 앙상블의 경우는 다른 앙상블 이제 조합을 하는 것보다 어떤 모델을 각각을 뭐 히든 레이어 개수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이니셜 파라미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앙상블은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저장 공간이 많이 들고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셋을 계산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병렬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앙상블 안에 있는 모델의 개수가 컴퓨터의 코어 개수보다 많다면은 이제 하나의 모델을 이제 계산하는 것보다 더욱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모바일 폰 같은 경우에는 저장 공간만 하더라도 이제 앙상블이 너무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모바일 폰에 앙상블을 적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앙상블 말고 또 딥러닝 같은 경우도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제 VGNet 같은 경우는 540MB를 차지해서 이제 모바일에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싱글 그리고 쉘로 모델을 뉴럴넷을 만들기 원하는데, 이 모델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앙상블만큼 좋은 성능을 보이고 또한 계산 시간이나 저장 공간은 조금만 차지하는 게 하는 싱글 쉘로 모델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모델을 만든 다음에 앙상블의 정보를 싱글 쉘로 넷에 이전시키는 이제 방법이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중 첫 번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의 원리는 우리가 만약에 관측치가 되게 많다면은 굳이 앙상블을 안 쓰더라도 일반화 성능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앙상블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제 많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의 성능이 높도록 모델이 학습되게 됩니다. 하지만 싱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만 적합하도록 오버핏이 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가 엄청 많다면은 약간 오버핏이 되더라도 일반의 성능이 매우 좋을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데이터가 엄청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늘리기 위해서 오버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버샘플링을 할 때는 레이블이 붙어있지 않은 상태로 오버샘플링이 되는 것이죠. 이제 관련 연구에서 오버샘플링을 할 때는 기존 데이터에 약간의 노이즈를 주어서 기존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들을 많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레이블이 없으니까 이제 레이블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서 앙상블 모델이 사용되게 됩니다. 기존에 학습된 앙상블 모델을 토대로 이제 레이블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앙상블이 예측을 해서 오버샘플링 된 데이터에
이제 클래스가 이제 붙여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 그 오버샘플링 된 데이터에서 클래스를 붙이고 나면은 우리는 레이블이 있는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 생성된 데이터에는 앙상블의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히 싱글 쉘로 네트워크를 이제 다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앙상블의 정보가 이전돼서 이제 일반화 성능이 높은 싱글 쉘로 넷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평가 결과인데요. 평가 지표로는 RMS를 썼고 저기 빨간색 라인은 앙상블 모델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앙상블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트레이닝 사이즈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트레이닝 데이터의 사이즈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의 사이즈가 높아질수록 싱글 쉘로 넷의 성능이 앙상블과 유사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앙상블의 클래스 정보, 이렇게 오버샘플링 된 데이터에 클래스를 주어서 이제 결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많은 것을 이제 쓰지 않고 클래스의 확률 분포를 알면은 이제 학습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원리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바라는 사람이 제안한 모델인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우리가 클래스 정보를 주었던 것을 앙상블의 로직 값을 주어서 데이터의 어떤 분포를 알아보자 이런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로짓이란 어떤 클래스의 점수라고 볼 수 있고 이 점수들을 같이 본다면은 어떤 클래스의 확률 분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 로짓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면은 뉴럴넷에서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것들 웨이트드 썸을 해서 히든 레이어에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웨이트드 썸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이 붙어서 히든 레이어 각각 노드의 점수가 계산되게 되죠. 만약에 시그모이드 펑션이라 그러면은 0에서 1까지의 확률 값을 갖고 ReLU 가시면은 인풋이 0 이하일 때는 0 이상일 때는 그 웨이티드 썸한 WX 값을 그대로 갖습니다. 이렇게 히든 노드가 이제 계산이 되면 그것들에 다시 웨이트 썸을 해서 이제 로짓을 구하게 되고 여기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서 이제 뭐 고양이일 확률이 0.8이다, 개일 확률이 몇이다 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최종 클래스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아웃풋에 들어가기 이전에 웨이트드 히든 노드의 값을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계산해서 로짓 값을 구해서 이제 로짓을 앙상블의 로짓 값을 이제 y로 대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클래스 정보를 주었을 때보다 클래스 점수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클래스의 확률 분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에는 이런 로직 값에 약간의 노이즈를 주어서 학습을 하면은 더 성능이 좋다는 논문이 나왔는데 이 어떤 노이즈가 레귤러라이저의 역할을 해서 결과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앙상블로 이제 로직값을 준 다음에 노이즈를 약간 주고 그것을 다시 싱글 셀로 넷이 학습을 하는 것이죠. 식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밑줄친 곳은 이제 에러의 스퀘어 값인데 두 번째 붙은 것은 이 로직 값에다가 약간의 노이즈를 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쭉 계산을 해보면은 원래 이제 파란 줄을 찾던 에러의 제곱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값이 나오는데 이 본 논문에서는 이 나머지 값들이 이제 레귤러라이저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제 마지막으로는 힌튼이 이제 제안한 디스틸링 앙상블 이제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확률 분포를 줄 때 소프트 맥스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먼저 앙상블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을 이용해서 각 관측치의 어떤 클래스가 해당할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어떤 한 관측치가 들어갔을 때 앙상블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한 확률값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크기는 제가 확률값이 크면 크게, 이제 확률값이 적으면 적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좌측 하단에는 고양이가 나올 확률이 높고, 가운데는 개가 나올 확률이 높고, 오른쪽 위에는 기린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구한 확률값을 가지고 또 다시 단순히 이제 싱글 쉘로우 넷을 학습을 하면은 앙상블에 있던 정보가 전이 된다고 이제 힌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설명은 없었지만 어떤 이런 확률을 계산해서 학습을 다시 하는 것이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 역할을 한다고 힌트는 소개했습니다. 소프트맥스 값은 아웃풋을 계산할 때 로짓에다가 액티베이션을 이제 함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액티베이션 함수 중 하나입니다. 다른 액티베이션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로짓의 값을 0에서 1로 확률값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했을 때 각 클래스의 확률의 값은 이제 1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클래스의 확률 분포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힌트는 소프트맥스 값을 사용해서 모든 클래스의 확률 값을 더했을 때 1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소프트맥스 함수에는 템퍼레처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데, 힌트는 템퍼레처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에 템퍼레처가 낮으면은 로직 값이 큰 값에 대해서는 확률값이 1이 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확률이 높은 클래스에 대해서 1의 확률이 들어가면은 확률 분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관측지들이 1의 값을 모두 갖기 때문이죠. 고양이를 예로 들면은 디시전 플레인에서 가깝게 있는 관측지나 멀리 있는 관측지나 모두 확률을 1이라고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템퍼레처를 너무 낮추면 안 되는데, 힌트는 기존의 소프트맥스가 에서 템퍼레처는 1을 갖는 경우인데, 이렇게 템퍼레처가 1일 때는 앙상블이 학습을 잘 하기 때문인지 확률이 거의 1에 가깝게 돼서 확률 분포를 이제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템퍼레처를 적용해서 이 확률이 1이 아니고 0.7, 그리고 고양이는 0.7, 개는 0.3,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클래스 정보가 아닌 확률값을 주게 되는 것이죠. 보통 템퍼레처는 2에서 5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템퍼레처가 만약에 반대로 너무 높으면은 이제 모든 관측치들이 같은 확률값을 갖게 됩니다. 0.33씩 말이죠. 이제 왼쪽 하단에서 개 같은 경우는 오분류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0.33을 가지고, 제대로 분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고양이들도 같이 0.33의 값을 가져서 어떤 확률 분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당한 적당히 온도를 높여서 이 클래스 간의 분포를 알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템퍼레처를 구하는 방식은 따로 없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확률값을 알고 있다면은 이제 원래는 좌측 하단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정보만 준다면은 아예 잘못 확률값이 1이 되겠지만, 이제 그 소프트맥스 통해서 확률값을 주게 되면 저게 실제 저기 개가 있긴 하지만 저기서 발생될 확률은 매우 적다, 이런 식으로 추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값이 계산이 되면은 단순히 이제 앞서 말했던 대로 싱글 쉘로우 모델을 학습을 해서
이제 최종 모델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으로는 크로스 엔트로피에 변형된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란 어떤 트루 클래스가 있을 때 이제 1은 인디케이션 펑션으로 y가 뭐 고양이가 트루 클래스다 하면은 그 1의 값을 반환하고 아닌 경우엔 0의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트루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최대한 확률을 높게 맞추도록 하는 것이 기존에 이제 하고자 하는 바였다면은 이것을 코스트 펑션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을 붙이고 이제 확률이 계속 곱해지면은 확률의 값이 0이 코스트의 값이 0으로 너무 가까워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로그 트랜스폼을 시켜서 이제 곱하기를 더하기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인데 힌트는 기존의 이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에서 인디케이터 펑션을 썼던 것을 소프트 맥스로 구한 확률 값으로 대체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존 힌튼이 제안한 코스트 펑션 기본 방법이고 여기에다가 모델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하여 이제 기본 코스트 펑션을 쓰지만 원래 우리가 클래스 정보만 있을 때 사용했던 크로스 엔트로피도 가중치를 주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알파는 실험에서 0.5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것도 어떤 값이 좋다 이런 것은 딱 나와 있지 않고 실험을 해봐서 진행시켜야 합니다.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 뉴럴넷 방법 같은 경우는 146개의 테스트 에러를 발생시켰고 드롭아웃을 사용한 앙상블 방법은 67개의 테스트 에러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소프트맥스로 싱글 쉘로 넷을 학습을 했을 때 앙상블 모델과 거의 차이가 없는 74개의 테스트 에러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스피치 리코그니션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앙상블이 높아졌는데 앙상블을 다시 싱글 모델로 이전을 시킬 때 거의 결과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으로는 앙상블 모델을 정보를 싱글 쉘로 넷으로 이전시킬 수가 있고 그것은 인공 데이터에 클래스를 붙이거나 소프트 타겟을 이제 소프트 맥스를 통한 확률을 구해서 이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들의 특징은 앙상블만큼 좋은 성능을 가지고 계산 시간이나 저장 공간의 요구량이 적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힌트는 이러한 과정을 이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가 앙상블이 되고 싱글 모델로 변화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제 최근 논문에서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써서 확률 분포를 구하는 것보다는 로직 값으로 하는 게 더 좋았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어서 소프트맥스의 또 파라미터, 이제 코스트 펑션의 웨이트를 조절한다거나 소프트맥스의 템퍼레처를 조절하는 이제 그런 수고를 들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논문의 그 로직 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네. 내용이 그러면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정확하게는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슬라이드를 한번 다시 처음에 클래스 정보만 넣어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로직 값을 사용하는 것, 세 번째가 로짓에다가 노이즈를 넣어주는 것, 네 번째가 힌튼이 제안한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 논문에 네. 그 네 가지가 다 나와요? 이 마지막 논문에는 것만 나온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것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 질문은 네. 그
로짓에다 노이즈 추가하는 거랑 로짓 사용하는 거 그냥 크게 하나로 보면은 네네. 그렇게 1번, 2번, 3번이라고 할 때 2번이 네네. 가장 성능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추천드리는데 그것을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최근의 논문이 로직 값에다 이제 노이즈를 추가한 것이 제일 최근의 논문인데 그 저자가 말하기로는 자기가 했을 때는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로짓을 사용하는 것이 좋았고 뭐 자기의 연구니까 거기다 노이즈를 섞는 게 더 좋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로짓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학습을 하는지 로스 펑션이랑 로스 앞에서 펑션, 네, 수식이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좀 네네. 빨리 지나가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로짓 같은 경우랑 로짓에 노이즈를 섞은 경우는 둘 다 이제 그 에러 제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리의 제곱으로 하는 거죠. 트루 로직 값에 이제 예측한 값을 빼고 제곱을 한 것을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엘투로스를 사용한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 네네. 리그레션처럼. 네. 그 로짓을 쓸 때는 그러면은 그 템퍼레처 같은 걸 써서 조정을 해주나요, 그때도? 아니 로짓은 템퍼레처를 조절 안 합니다. 그 템퍼레처는 소프트 맥스에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그 템퍼레처 파라미터를 조절할 때 그러면은 네트워크 사이즈가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그 클래스 개수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변환이 되는 건가요? 질문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그 템퍼레처가 이제 네. 커지면 커질수록 클래스 프로바빌리티가 이제 일정한 숫자로 수렴해 네네. 버린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클래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템퍼레처는 우선적으로 작게 놓고 시작하는 게 더 맞는 건가요?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클래스가 많을 경우에는 조금만 높여도 서로 비슷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앙상블이 너무 학습을 잘해버리면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퍼레처를 너무 안 높이면은 이제 프로버빌리티가 모두 1로 거의 1에 가깝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그리고 그 마지막에 드롭아웃이랑 비교한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드롭아웃이 앙상블 개념이니까 드롭아웃을 적용했을 때랑 네네. 그렇게 비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드롭아웃이랑 앙상블 같이 쓴 건 아닌 거죠. 네네. 그냥 드롭아웃 자체를 앙상블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면 네. 드롭아웃이랑 앙상블이랑 같이 섞어서 싱글 모델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뭐 이론적으로는.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지금 이게 질문이 앙상블을 안 쓰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앙상블 결과를 쓸 때 이렇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앙상블이 정보를 그냥 싱글 쉘로 넷에 이전을 시켜버리는데 그 이유는 앙상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저장 공간이 모델이 여러 개라서 많이 차지를 해서 이제 모바일 폰 같은 경우에는 앙상블이 좋음에도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그건 알겠는데요. 네네. 지금 이게 앙상블 결과를 네. 앙상블을 아예 안 쓰고 네네. 새로운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앙상블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 건가요? 앙상블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앙상블 한 거를 하나의 싱글 네트워크에다 압축해서 집어넣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압축해서 집어넣을 때 그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1과 0으로 퀀타이즈가 되니까 네네. 소프트맥스 들어가기 전에 값을 일부러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그 압축되는 정도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템퍼레처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아, 네네. 그런 거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앙상블에 바로 템퍼러처 없이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쓰면은 이제 확률값이 계산이 되긴 하지만 클래스 정보랑 거의 차이가 없는 확률값들이 계산이 돼서 이제 그 정보들을 좀 녹인다는 개념으로 이제 템퍼레처 사용하면은 이제 그 1의 모든 데이터가 확률값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높고 낮은 확률값이 부여되기 때문에 템퍼레처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 질문이 좀 더 있는데요. 네네. 이 논문에서 나오는 코스트 펑션을 보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약간 변형해가지고 썼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식을 네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정답을 0 아니면 1로 놓고 할 네. 거를 그게 아니라 뭐 0.9나 0.8 이런 걸 정답으로 놓고 하겠다는 결국엔 그런 얘기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가 사실은 민스퀘어 에러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네. 민스퀘어 에러는 이제 오답까지도 다 맞추려고 하니까 얘기를 하면은 뭐 하나가 0.9가 나오고 하나가 0.1이 나왔을 때 크로스 엔트로피는 그 0.9만 1에 가깝게 만들려고 하고 민스퀘어 네네. 에러는 0.1을 작은 애도 0으로 보내게 하려는 그 성질 로스 펑션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새로 변형된 코스트 펑션 보면은 그러면은 정답뿐만 아니라 정답이 아닌 애들까지도 다 지금 이 코스트 펑션에 정보가 다 들어가는 게 맞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이랑 강아지랑 있었다고 하면 네네.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고양이일 확률뿐만 아니라 강아지일 확률도 0으로 만들려고 하는 0에 가깝게 물론 0은 아니겠죠. 그게 아, 들어간다고 아, 보는 게 맞겠죠. 아, 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말 중에 이제 좀 중요한 말 중 하나가 개랑 고양이랑은 비슷하고 길이는 떨어져 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이제 이전시키고자 하는데 그때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클래스가 Y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정보들이 어떻게 이전이 되나 계속 그냥 궁금했지만 그냥 대표값 이제 가장 높은 확률값만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그게 이제 같이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 자체를 말씀하신 대로 틀린 것도 어, 비슷하게 계산이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개일 확률이 0.1이 나왔다고 하면 그 0.1을 또 맞추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왠지 양상불에서 0.1이라고 뽑았다면.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알겠고 추가로 또 하나 더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싱글로 하나에 압축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싱글 네트워크는 처음에 학습을 시작할 때 네, 네. 이것도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상태에서 시작할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이런 걸 또 여러 개 만들어서 앙상블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내용은 네,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디스틸링 이것도 이 과정을 싱글 네, 네트워크도 네, 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서로 다 다르게 한 다음에 아, 네, 이 네. 앙상블에서 디스틸링 하는 거를 다 해서 음, 그걸 또 다시 앙상블 하면 논문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불순물을 한 번 증류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증류된 걸 또 증류하는 개념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거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 네. 저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렇게 되면 내용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템퍼레처랑 웨이트 값, 그 코스트 펑션의 웨이트 값을 조절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너무 여러 번 또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더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네. 그러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